이 전용 면적이 10평인데 방이 3개거든요. 근데 물병 같지가 않거든요. 제가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한 빌라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낙찰가가 1억 8천만 원이고요. 네, 지금 2억 3천에 나갔어요. 낙찰 받고 잔금이 18일 날 했고요. 19일 날 바로 나갔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지금 서울 안에서도 빌라가 매매가 상당히 지금 활발히 되고 있기 때문에 회원님께서 잔금 납부하시자마자 바로 전세를 하루 만에 또 놓으셨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꿈사의 빌런입니다. 제가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한 빌라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빌라가 어디냐면은 저희 사모 프로젝트 실전반에서 강의를 수강하고 계신 회원님께서 낙찰받은 빌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을 지금 낙찰받을 때 얼마나 싸게 받으셨고 또 전세는 어떻게 놓으셨는지 저희 회원님 모시고서 직접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꿈사에서 사모 프로젝트 하고 있는 다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회원님께서 강의를 한 3주차 정도까지 수강을 하시고 이렇게 빌라를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이 빌라를 지금 전세를 얼마에 놓으신 거죠? 지금 2억 3천에 나갔어요. 예, 2억 3천에 전세를 놓으셨는데 낙찰가가 1억 8천만 원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시세는 한 어느 정도로 조사를 하셨습니까? 빌라는 다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앞에 부동산에서 물어봤을 때 2억 3천 정도? 2억 4천 정도? 그러면 매매 시세랑 지금 전세 시세랑 거의 네네네. 같았고요. 그 다음에 전세를 이 낙찰 받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 놓으신 것 같아요. 낙찰 받고 잔금이 18일 날 했고요. 19일 날 바로 나갔어요. 하루 만에. 낙찰 받고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나서 바로 잔금 내시고 바로. 네, 이렇게 지금 서울 안에서도 빌라가 매매가 상당히 지금 활발히 되고 있기 때문에 회원님께서 잔금 납부하시자마자 바로 전세를 하루 만에 또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물건이 이게 공실이었는데요. 물건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임차인분이 점유하고 있었던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임차인이 아마 그 경매 시작하면서 한 1년 정도 사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주택 그쪽에서 임차인을 벌써 보증금을 줘서 내보낸 상태이죠. 그래서 이거는 공실이었었고. 네, 간단하게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에 임차인분께서 점유를 하고 계시던 물건인데 소유자분께서 임차인분이 나가실 시점에 보증금을 변제를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임차인분께서 다행히 주택도시보증공사에다가 보증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보증보험 사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그로부터 보증금을 변제를 받았고요. 그래서 임차인분은 허그에서 보증금을 받으셔가지고 이사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키는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 키를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통해서 받으신 건가요? 네네네네. 잔금 납부 확인서, 완납 증서 팩스로 보내고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혹시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키를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만나시면은 잔금 납부를 했다는 증명만 팩스를 보내면은 바로 비밀번호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많은 수처음 물건들이 있었는데 이 물건을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네네. 맨 처음 임장 왔을 때 빌라가 너무 새 거였고 얘기를 하고 경매 때문에 왔다 하고서는 안에 왔을 때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첫 번째 있었고 그리고 주택보증 거기서 임차인을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뭐 임차인하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이 집이 지은 지 3, 4년밖에 안 돼 있고 임차인 보낸 지가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1, 2년 정도밖에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굳이 막 많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집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임차인이 보증금이 2억 1,900 정도가 있었어요. 전세로. 그러면은 전세를 2억 2천 정도나 2억 3천 정도에는 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기를 입찰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입찰하시기 전에 물건의 가치도 확실하게 파악을 해두셨고 명도 난이도도 이 물건 명세서 통해 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뭐 특별하게 임차인분이랑 명도 협상을 진행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을 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조사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자체가 벌써 3년 전에 2억 1,900만 원, 그 정도로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더 높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셔가지고 무려 낙찰가보다 한 5천만 원 정도 높게 전세를 놓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취득세랑 이것저것 빼면은 조금 비용은 나가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빌라를 낙찰 받으셔가지고 풀피를 만드실 수 있다는 거 이번 회원님 사례를 통해서 좀 희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담스님께서 이 행꿈사에서 또 투자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행꿈사에서 유튜브를 우연치 않게 봤어요. 그때 빌런님께서 사모 프로젝트 하면서 잔금이 모자라가지고 초기 자금이 그거 보면서 그러면 사모 프로젝트가 조금 우도한 바대로 조금 괜찮겠다 싶어서 그거
열린다 그래서 바로 했죠. 그럼 기존에 뭐 부동산이나 경매 투자를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경매 쪽으로는 안 해봤고요. 저희 엄마가 상가를 거의 경매로 사셔가지고 조금 이득을 좀 많이 보셨었어요. 어머니께서 통해가지고 네네네. 말씀을 좀 많이 들으셨겠네요. 네네네, 많이 들었죠. 그럼 그 전에 뭐 부동산 투자는 따로 별도로 안 해보셨나요? 그전에는 관심은 많았는데 제가 이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그쪽으로는 생각만 하고 올해 이제 사업을 접으면서 이제 이쪽으로 많이 공부를 좀 해야겠다 해서 생꿈사를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많은 회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게 지금 잔금 납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대출이 지금 힘들다 보니까 네네네. 제가 서울에 집을 갖고 있어서 거의 대출은 안 나오고 1금융, 2금융은 아예 그냥 생각지도 못해가지고 뭐 다른 데로 이렇게 알아보다가 P2P로 P2P 대출로 한 몇 퍼센트 정도로 지금 75%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개인 명의로 낙찰 받으셔가지고 네네. 75%를 네네. P2P로 이렇게 네네. 또 받으실 수 있다고 네네. 합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입찰 전에 특별하게 하신 준비가 있으신가요? 그전에는 요 빌라 말고 다른 데도 많이 봤어요. 인천 쪽도 많이 보고 했는데 물론 이제 초기 자금이 적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많이 보기도 했고 여기를 선택한 거는 이제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고 나중에 제가 팔고 싶을 때 팔릴 수 있겠다 싶어서 그거를 조금 많이 좀 봤죠. 그리고 이번에 낙찰 받으셔가지고 전세 놓으시는 동안에 네네. 조금 힘드셨던 점은 없으신가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일사천리로 네네, 술술술 다 하시는. 금방금방 돼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었거든요. 네. 쌓으신 덕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낙찰부터 이렇게 전세 놓는 것까지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도 투자금을 다 회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잔금은 언제 받으시죠? 잔금은 지금 조금 길게 있어요. 그분이 그 살고 있는 집을 좀 빼셔야 됐나 봐요. 그래서 2월달 중순 정도로 했거든요. 그 대신 이제 중도금이나 이런 거는 거의 한 8천만 원 정도 해서 주시는 걸로. 이사가 너무 늦으니까. 이렇게 또 융통성 있게 계약을 하셔가지고 투자금을 얼마 안 돼가지고 다 회수를 또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투자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아무래도 세금 때문에 조금 고민이긴 한데 그래도 이만한 게 없기 때문에 빌라를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행꿈사에다 도움을 조금 더 이제 상이랑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요. 벌써 지금 투자금을 한 3천만 원 이상 네네. 불리셨으니까 3억 프로젝트 2년 안 돼서 완성하시겠네요. 그게 조금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물건 한번 같이 좀 네네네, 둘러보실까요? 한번 보셔요. 요즘 빌라들은 뭐 이렇게 완전 깔끔하게 짓고 지금 되게 겨울이고 특별히 난방도 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별로 춥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거의 2년 동안 뭐 난방을 안 했다고 봐야죠. 여기가 전체 5층 중에서 네네. 2층인 거죠. 뭐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한다면 로얄층인데 뭐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이렇게 이용하시는 데는 편할 것 같고요. 다음 이렇게 중문도 잘 되어 있네요. 근데 문들이 다들 이뻐가지고 좀 아무래도 집 보면서 가장 많이 보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맨 처음에 문이 조금 요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가격대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옛날에 지은 빌라들은 중문이 없으니까 좀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고 그 다음에 또 주방도 좀 중요시 하시죠. 주방은 좀 아담하게 이렇게 그래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수리할 곳은 전혀 없으셨나요? 여기 화장실이 조금 녹이 슬어가지고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닦으니까 거의 뭐 새 거더라고요. 화장실도 할 것도 없고 전세로 오신 분이 자기네가 도배를 좀 한다고 하셔가지고 색깔 맞춰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용 면적이 10평인데 방이 3개거든요. 근데 10평 같지가 않거든요. 더 넓은 것 같아요. 더 넓은 것 같아서 전용 면적은 10평으로 나와 있는데 방도 3개고 그다음에 거실도 있고 화장실도 설마 2개인가요? 아니요, 요거 하나고 얼핏 봐도 딱 들어와서 살고 싶은 느낌도 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거기는 나무도 해가지고 이게 나무가 바로 있으니까 또 기분 전환도 되고 괜찮네요. 맨 처음에 왔는데 청소를 왔는데 여기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이쁘더라고요. 별도로 화분을 안 들여놔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나무가 또 옆에 집을 가려주는 효과도 있고요. 네, 이렇게 오늘 3억 프로젝트 지금 수강하신 회원님께서 낙찰 받으신 물건 함께 보셨고요. 이 영상 보시면서 아직도 이렇게 투자금을 불리면서 대출도 받고 3억을 만드는 게 진짜 가능하겠구나 이런 거를 많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